1943년 백석. 나 취했노라. 1941년 두보나 이백같이 쓰고 42년에 발표한 건 없고,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측량 보조원, 측량 서기, 중국인 토지 소작인을 하다가 31살에는 만주 안동에서 세관 업무를 보다가 또 러시아 작품 번역을 하고, 그러던 때에 그 친구 노리다케 가초, 그분의 안동에 있는 백석을 보러 왔을 때 압록강이라는 책을, 그 노리다케 가츠오가 압록강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이 원고를 주었음. 나 취했노라. 노리다케 가츠오에게. 나 취했노라. 나 오래된 스코틀랜드의 술에 취했노라. 나 슬픔에 취했노라. 나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또한 불행해진다는 생각에 취했노라. 나 이 밤의 허무한 인생에 취했노라. 스코틀랜드의 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저께 사가고 포도주, 내가 어저께 사갖고 온 포도주는 바로 짠! 이 재미없는 답답한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봉하는 나의 포도주. 짠! 이것은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술이 아님. 이것은 어디였더라? 프랑스. 어저께 롯데 앞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거 이름이 어디인가. 거기 가면 프랑스 아니면 또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아니면 미국이니까, 나는 이거 포도주 가게 앞에 가서 프랑스 가고 싶을 땐 프랑스 술, 미국 가고 싶을 땐 미국 술, 이태리 가고 싶을 땐 이태리 술. 이렇게 이거 사면 엄청 이익이야. 막 10,000원, 20,000원 하는데 원래 200,000원이라는 동, 160,000원이라는 동 써 있으니까 이건 무슨 굉장히 횡재하는 기분으로다가 탁. 그래서 노리다케 가초가 만든 책 압록강에다가 나 취했노라를 올렸습니다. 노리다케 가츠오가 쓴 이런 시가 후쿠이 바닷가 낭떠러지 같은 절벽의 산책로에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시비가 쭉 있는데 8번째 시비, 미쿠니, 석삼자 삼국, 노리다케 가초. 흰물결 밀려들었다가 되돌아가는구나. 24시간을. 회한으론 암울한 내 마음 닮아 반항이라도 하듯 뒤집어진다. 아, 미쿠니, 내 가슴 붉은 바닥새 되어 애처롭게 불러봐도 그대 돌아오지 않네. 그러고 보면 내가 마치 불행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숱한 불행들은 이 파도가 닿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파도가 닿는 저 끝에 맡겨버리고 멀리 소란한 파도에 실려 보내자. 그대 돌아오지 않네. 후쿠이
바닷가 절벽에 한 책 놓여 있는 시비가 쭉 있었는데 그중에 8번째 시비.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일본에서는 내가 본 어떤 바닷가에 갔더니 거기도 시비가 이렇게 쭉 있는 거 봤고, 또 어떤 어린이 공원이었는데 어린이 공원이 아주 규모가 크고 잔디밭이 넓고 아주 참 넓고 조용하고 정갈하고 그런 공원이었는데 거기 한쪽 뒤쪽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 것 같은 분위기의 길이 있는데 그 길가에도 돌에 멋지게 글씨를 써서 새긴 시비가 축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거기도 그 시비를 많이 만들어 놓는가. 그리고 이 노리다케 가초의 이 시에서 흰물결에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그 대목을 어떤 분이 흰 바람벽에 라는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와 연결 지어서 또 쓴 글이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그 글은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노리다케 가츠오는 시마자키 토송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는지 그 사람이 쓴 시에 흰 벽이라는 시가 있어서 그 누구일까 꽃 가득한 높은 누각에 올라 혼란하고 뜨거운 이 괴로움을 옮겨 적어 보이리라. 흰 벽에 침으로 쓴 글씨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새 말라버렸네. 아, 흰 벽에 내 슬픔이 있네. 눈물도 있네. 그래서 흰 색깔 벽을 존경하는 사마자키 토송이 쓴 흰 벽을 보고 또 가츠오는 흰 파도를 얘기했다고 연결을 지면서 또 흰 파도를 보고 가츠오와 그 인연이 있던 누구야 이게 백석이 흰 바람벽에 있어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탐정처럼, 꼭 탐정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도 하나 또 있는데, 토송은 이태리를 여행 갔다가 이태리의 그 하얀 벽, 이태리에는 하얀 벽에 있는 어떤 글씨를 보면서 쓴 글, 친구와 옛 성벽에 기대어 풍광을 감상하던 중 이 말을 본다. 나는 들여다본다. 들여다보면서 운명의 격렬함에 눈물 짓는다. 읽는 이는 사이몬즈. 장소는 꽃이 우거진 이태리 옛성. 적어두니 누군지 묻는 것은 좋으나 그 마음 내게 느껴지고 눈물 짓게 되는 것은 이 한마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에 새겨져 있던 글자를 보고 사마자키는 흰 벽에 침으로 글씨를 썼고, 그리고 또 가츠오는 파도, 부서지는 파도의 그 흰 거품이요? 무슨 포말?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바람벽에 글씨가 지나가는 그 생각을 하는 백석의 글이 제일 여기 세 사람이 전부 다 파도 속에서 본 것은 불행과 뭐 눈물 짓고 운명 이런 걸 생각하는데, 백석의 시가 제일 그 운명의 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래도 강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나 취했노라. 그 다음에
산. 머리 빗기가 싫다면 이가 내 머리를 들고 나서 머리채를 끌고 오른다는 어떤 산이 있었다. 산 너머에는 겨드랑이에 깃이 돋아서 장수가 된다는 떡거머리들이 총각들이 살아서 섹시 처녀들을 잘도 업어간다고 했다. 산마루에 서면 멀리 언제나 늘 그물그물 건넌만 친 건너산에서 벼락을 맞아 바위돌이 되었다는 큰 땅퀭이 한 마리가 수염을 뻗치고 건너다 보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도 그 시험꽃 진달래 빨간이 핀 꽃바위 너머 산잔등에는 가지치 뻐극새의 게르기 고사리 산나물 냄새 물씬물씬 나는데 나는 복장노루를 따라 뛰었다. 산은 세한일보에. 근데 사는 친구 허준, 이 사람이 좋아했던 친구 허준이 갖고 온 원고입니다. 백석은 그때 이후로 만주간 이후로 우리나라를 오지 않았, 남쪽으로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마터면 없어졌을 뻔한 원고들 친구 허준이 갖고 와서 세한일보에 주고 신천지에 주고 이래서 남아 있습니다. 거기 있었으면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산에 나오니 산. 정막강산.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배추가 통이 이렇게 되는 때는 어저께 배추도 샀는데 배추가 하나에 얼마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배추 겉절이를 만들었지.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소리, 벌러 오면 벌소리, 산에 오면 큰 솔밭에 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러 오면 논두렁에 물다개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소리 속에 나 홀로, 벌러 오면 벌이 들썩, 벌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90여기 긴긴 하루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소리, 정막 강산에 나는 있노라. 47년 전해준 허준에게 보내준 시 정막강산. 도대체 왜 그렇게 백석을 정막강산에 있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놈의 세월은. 에이, 나는 어저께 배추김치를 이거는 뭐나 겉절이 맛있게 지루한 시를 들어주시느라 애쓰시니까. 그 다음에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마을은 맨천. 이거 또 써놓은 거 어디로 지나가 버렸네. 또 그렇게 찾는 거.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다 붙여놨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또 다시 찾는.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신세대 3권에 있습니다. 1948년 5월.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주변이 얼마나 귀신구덩이 같으면 이렇게 귀신이 돼서라고 써.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맨천 귀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자, 방 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지운 귀신.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의 조왕님. 또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버리면 고방에는 또 실렁의 재성님. 나는 이번에는 굴퉁 모서리로 달아나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어른이 나서 뒤울 안으로 가면 뒤울 안에는 곱새령 아래 털른 귀신.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숨은 장. 나는 겨우 대문을 빠져나 바깥으로 나와서 마당끼 연작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작간에는 또 연자당 끼신. 나는 고만 질겁을 해서 큰 길로 나서서 마음 놓고 화리써리 걸어가다 보니 아우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가나 묻어다니는 달걀 귀신. 마을은 온데간데 귀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 에이, 귀신이 돼서 귀신들 물러가라. 빨간색을 보면 귀신이 물러간다는데 빨간 거 먹고 귀신이 물러가고 나도 한 개 먹고 싶어서. 그 다음에 7월 백중. 마을에서는 7월 백중은 문장에는 멋진 것만. 마을에서는 새불김을 다 메고 들에서 개장 추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백중날에는 새학시들이 생모시 치마 천진패 치마에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쇠주패 적삼 항나 적삼에 자지꼬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한끝나게 상나들이 옷을 있는 대로 다 내입고 머리는 다리를 서너 캬레씩 들여서 시뻘건 고들채 댕기를 삐드룩하게 꽂고 내날배기 따배기 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고개를 며칠에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무썩무썩 더운 날에는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저 벌길에는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집어기고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두에 바늘집에 원앙의 바둑에 번들번들하는 놀이개는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나고 고개를 며칠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제일 치듯 하였는데 본갓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깨죽이며 문주며 석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그러다는 백중물을 내는 소내기를 한뿍 맞고 호주르많이 젖어서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을 본갓집에 가는 것이다. 본갓집을 가면서도 7월 금음 초가을 할 때까지 평안하니 집살이 할 것을 생각하고 애끼는 옷을 다 적셔도 비는 시원만하다고 생각한다. 7월 백중날 좋은 날 꿈에도 못 잊는 본갓집 가는 날. 이러다가 백석이 만약에 대원각을 하던 이 사람이랑 같이 아주 편안히 잘 살았어. 대원각 옆에서 배 두드리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웃겼을까. 거기서 이상한 시도 쓰다가 저기 어디야 삼수갑산에서 또 살다가 원래 뜻대로 하신 게 참 멋지네. 1948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요거는 학풍 창간호에 실련 허준이 갖고 왔던 원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남신의주에 있는 남신의주에 유동의 박시봉에게 보내는 편지. 내가 어저께 우리 아버지 그 밑에 있는 강화군 황청리 내가면 황청리 광자 엄마라는 이름으로다가 소포를 붙였더니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주소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해서 여기로다가 작년에도 이렇게 보냈는데 갔었는데요 했더니 거기 오래 계시던 우체부 아저씨가 받아가지고 이젠 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새 주소 무슨 새 길 이거로다가 보내라고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보내줬습니다. 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 방.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서 쥐인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달 옹배기에 복독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달 옹배기에다가 지롱배기에 북적불이라도 담아서 갖다 준 유동 박시봉네 집 딸인지 부인인지 참 고마우시네. 거기 제 위에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는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임을 생각하고 이 내 뜻,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김치 한 개 더 먹고 싶고 포도주도 한 잔 먹고 싶지만 자꾸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한 잔 딱 드시고 이거 너무 크다.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루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도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는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백석이 이제 여기까지가 남한에서의 글. 49, 50, 51, 52, 53, 54, 55는 전부 다 너무 바빴는지 없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의 비서 노릇도 하고 다니고 뭐. 그래서 나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백석의 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들은 쭉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